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이제 좀 날씨가 엄청 땡볕이 좀 쨍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엄청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들 좀 잘 즐기셨으면 하고, 자, 현대차, 인도법인 이전부터 좀 상장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도법인 관련해서 IPO 신청, 요 키워드 관련 종목들이라, 그다음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요 인도법인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 현대랑 SK, 뭐 KT, LG 등등, 우리나라 그래도 이름 되면 알 법한 대기업들이죠. 통신 3사 해가지고 같이 좀 뛰어들고 있고, 뒤에 이슈들이 있는 그런 테마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제목이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현대차 때문에 인도 증시가 난리 났다고 해요. 근데 뭐 난리 날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지금 요거는 키워드에서는 한 두 개 정도는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국가의 특성, 그리고서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4조 원 넘게 지분 매각, 그래서 30억 달러의 뭐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금 수요 같은 느낌이죠. 있던 지분을 매각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요거 두 개 정도, 거기다 인도 국가에서 사상 최대 IPO, 사상 최대 IPO라는 상징성. 그래서 좀 이제 인도 국가에서 상장하는 게 이제 조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 IPO 플러스 이제 뭐 자금 수혈, 요 정도 세 개 포인트로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전부터 현대 계속 인도법인 내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30억 달러, 4조 원대, 4조 한 1000억, 뭐 한 이쯤 조달 가능할 것 같다. 이번 IPO를 통해서. 뭐 물론 그것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죠. 그거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규모는 제일 크다고 해요. 인도 국영보험사에서 뭐 25억 달러 조달을 했는데, 30억 달러면은 그거보다 5억 달러 조금 더 크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 상장을 언제 하냐? 상장은 이제 빠르면은 뭐 이르면은 전후해가지고 9월달, 즉 올해 안팎으로 상장을 목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때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사실 시장에서 크게 테마를 만들고 그런 포인트랑은 조금 거리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 국가의 특성은 세계에서 지금 인도, 중국, 얘네들 인구수라는 게 뭐 또 정확히 카운팅 되진 않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을 텐데, 인도가 2019년 기준으로, 19년, 20년쯤 기준으로 중국이 1위였고 인도가 2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그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정책들, 산하 제한, 애들 더 낳지 마라. 예전에 뭐 딱 한 집안당 한 명, 이런 제한까지 걸 정도로 인구가 너무 폭증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 그 제한을 풀기 시작했죠. 이게 뭐 세계적으로 저출산 흐름인데, 이제 인도는 그 좀 종교의 좀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별 특성도 있겠지만 인구수가 그래도 좀 폭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구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 다음 세대 먹거리 국가로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가 되죠. 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플러스 인구수가 많다는 거는 중국이 지금 성장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이, 급성장 대표적인 이유가 인구수였거든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장점. 인구수가 많으면은 인건비가 싸지죠. 그리고 인건비가 싸지니까, 인건이 아니죠. 인건비죠. 인건비가 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 뭐 세계 대표적인 기업들, 뭐 공장, 여기서 만들어라. 인건비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저시급 지금 10,000원쯤 하나요? 근데 저쪽 가면은 뭐 3,000원, 2,000원. 동남아, 베트남이라던가 그런 동남아 지역들이 떠올랐던 부분도 결국 인건비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구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은 시장 법칙에 의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싸지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체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건비가 사업 처리할 때 엄청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인건비가 싸지는 걸 토대로 공장들 막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인도 증시가 지금 좀 계속 우상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세대의 먹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향을 쭉쭉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인구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이번 주에 또 저출산 정책 나오고 뭐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지금 인도가 중국을 인구수 넘어섰거나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그만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는 박리담회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5천만 인구한테 한 명당 100원씩 파는 거랑 중국 13억, 15억, 뭐 14억 이런 인구들한테 100원씩, 100원보다 조금 더 싸게 80억, 80원, 90원 파는 거랑 그래도 총 매출량은 중국이 더 큰 것처럼 인구수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금액도 뭐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자금 수혈하는 것도 있고 상장을 한다. 이게 뭐 상장이 엄청 상징성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토대로 인도 국가 내에서 뭐 차량이 더 팔린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현대가 아마 차 2위인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자, 일단은 9월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부터 해서 현대차는 특히 지금 차트가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진짜 눈앞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7%니까 뭐 한 6%, 7%만 올라가면은 바로 신고가 구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은 계속 간당간당하게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지수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원래 좀 갈 수 있을 법했는데 지수가 살짝 좀 오락가락했죠. 그래도 현대차 시리즈들 차트를 보면은 뭐 실적도 그렇고 얘네들 뭐 전기차 출시부터 해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요게 이런 키워드도 있지만 현대차 쪽에서 뒤에 중국산 전기차 규제라는 거는 얘네 이 기업한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겠죠.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한다. 지금 유럽 쪽 또 7월 4일부터 뭐 관세 부여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요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여 증가 그런 관세를 증가시킨다는 관세를 부여하고 그거를 더 높게 매긴다는 거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관세 부여된 만큼 관세를 증가한 만큼 해당 물품의 가격도 올라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손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물품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건데 뭐 당연히 동일 품목, 비슷한 성능의 품목이 두 개가 있으면은 가격 싼 거 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는 전기차가 뭐 5천만 원이고 하나는 8천만 원이야.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성능에서 혹은 뭐 저 8천만 원 차를 살 만큼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면은 동일 뭐 성능 둘 다 뭐 중형차든 뭐 이러면은 당연히 5천만 원 쪽에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손이. 그래서 이런 관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커요. 또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8월 1일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는 두 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유럽 그리고서 8월 1일 미국 거기다 뭐 서방 국가들은 당연히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런 거 규제에 대해서 7월 4일 유럽 그 다음에 8월 1일 미국 관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관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미국이랑 동맹국이기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관세를 싸게 해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최소한 라이벌 사인 중국산 지금 중국산 규제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자국 산업 무너진다. 플러스 중국이 중저가 이제 덤핑 같은 느낌이죠. 싸게 해가지고 물량을 막 찍어내서 팔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 상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관세 부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중국 전기차에 규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래도 좀 세계에서 뭐 완전 와 손가락 안에 1등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이름은 낼 수는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EV6, EV 시리즈 그런 것들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현대, 기아, 아이오닉이랑 뭐 EV 어디가 어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들 어느 정도 명함은 내밀 수 있는 그 수준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규제 뒤에 이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해서 자금 수열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 얼마 안 남았고 수급도 양쪽 둘 다 일단 매수이기는 해요. 최근에 뭐 며칠 3일 동안은 기간 매도지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간 둘 다 순매수고 한 달 더 땡겨도 외국인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은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최근도 기관인 둘 다 좀 골고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시리즈들 그리고 현대가 가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보통 부각되는 애들이 반짝 튀는 애 현대공업 그 다음에 이제 화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대표적인 그 다음에 뭐 서현이아 시리즈 서현이아도 여기서도 이제 좀 부각을 시켰었는데 서현이랑 서현이아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그 자동차들 뭐 공조 에어컨 에어 컨디셔닝 뭐 이런 시스템들에 좀 다 여기저기 다 끼거든요. 세계적인 국가들 그 자동차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도 뭐 엮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SL도 이제 좀 대표적인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좀 세력주랑은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16년, 17년 이때 좀 매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움직임이 더뎌요. 지금 신고가 주변이기는 하거든요. 신고가 주변이고 최근에 뭐 반짝반짝 하는데 조금 시총이 막 진짜 막 10조, 20조짜리도 아니고 뭐 2조 거기다 유통비율이 또 크지도 않아요. 한 6, 7천억 정도인데 이상하게 얘는 좀 움직임이 더디더라고요. 그래도 신고가에서 기간 수급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시트라던가 뭐 대원강업, 코리아 FT 요거는 이제 뭐 좀 그 하이 하이드로릭 표현을 잘못했네요. 하이드로릭은 이제 유압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로 움직이던 애고 얘가 MVH도 요것도 자동차 부품 해서 요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일단은 현대 같이 엮이는 부품주들에서 좀 대표적이었던 건 서현, 그 다음에 현대공업, 화신 요 정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뭐 차트에서는 특이점은 없지만 최근에 시세 주고서 좀 잠잠하게 밑에서 옆으로 조금 일정 구간에서는 버티는 종목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요런 모습은 더는 밀리기는 싫어. 대신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차트들이지 않나. 대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테마성 이슈가 붙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신 3사. 현대랑 뭐 이어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현대부터 SK, KT, LG 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25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근데 이게 25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는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항공 관련해서 이제 법 이쪽도 좀 복잡할 거예요. 활주로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도 일단은 UAM 테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보면은 음, 우선적으로 눈앞에 있는 재료는 UAM이 파리올림픽이 있어요. 7월 달 해가지고 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 근데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UAM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요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엄청 좀 상용화를 좀 빨리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추진을. 그래가지고 요 UAM에서 이제 보여준다고 해요. 에어택시를 통해 가지고 에어택시 뭐 지금 UAM은 이름이 정말 많거든요. 뭐 드론으로 볼 수도 있고 에어택시든 뭐 모빌리티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날개 통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운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동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파리 올림픽이 이제 파리에서 세계 최초 UAM 상용화 그 타이틀 키워드를 좀 얻어가기 위해서인지 계속 좀 시험 비행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서 한 500대 정도를 통해서 500대가 이제 관광객 관람 플러스 선수들을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시험 비행 진행했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징성 있는 이벤트도 있기는 해요. 파리 올림픽에서 파리가
500대 정도 이 드론 UAM 통해 가지고 500대가 관람객이랑 선수들을 이동시킨다 하면서 이제 뭐 자신들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세계 최초라는 게 타이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 업종들에서 상징성이라는 건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뒤에 딜레이 되는데 일단은 파리올림픽 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정은 8월 올해 8월에 이제 아라뱃길에서 인천 쪽 인천 계양 이쪽까지 해서 최초 비행 UAM 관련해서 실시 예정이고 내년 4월에서 뭐 5월 등등 이거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실증 대신에 이제 루트를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라뱃길에서 인천 계양이면은 뭐 저기 뭐 강남이라던가 여기저기 루트를 좀 바꾸면서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증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통신 3사랑 근데 이제 현대가 조금 더 적극적이기는 해요. 현대는 지금 그 사나 미국 법인 있죠. 슈퍼널 요걸 통해 가지고 7월 중에 인도랑 인도네시아랑 좀 다릅니다. 인니 네, 뭐 이제 신수도 7월 8월쯤에 이제 뭐 누산타라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산타라에서 UAM 요 에어택시 실증 테스트 시작 예정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인도네시아까지 갔나? 보니까 인도네시아를 택한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거의 뭐 2만 개, 18,000개, 19,000개쯤 육박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섬이 많다. 그런 특성 덕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항 이런 게 필요한데 UAM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미래의 기술 에어택시 이 UAM이 곽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결국 활주로 없이 도심지에서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 같은 거에서 막 위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뭐 그냥 슝슝 지나다니는 그런 건 안 되지만 최소한 수직 이착륙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가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그냥 헬기 착륙하고 그런 지점 그 영역은 필요하겠죠. 그래도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건 엄청 좀 장점이긴 하거든요. 공간에 대해서 공항 같은 거는 만들면은 계속 그 활주로를 베이스로 갖다가 해가지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일단 애초에 영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 한가운데다 공항 활주로를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요걸 통해서 수직 이착륙이 되다 보니 그냥 내리고 뜰 수 있는 그런 영역 바운더리 거기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장점인 거죠. 그냥 위로 떠서 쭉 날아가고 수직으로 또 내려와서 착륙하고 그래가지고 요 수직 이착륙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섬이 많다. 섬마다 활주로를 다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키워보기 위해서인지 인니에서 일단은 에어택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SK, KT, 뭐 LG 등등 각각 통신 3사에서도 UAM 키워드가 작년쯤이었죠? 좀 많이 붙었었던 2022년 뭐 그때 좀 기억은 나는데 자 대신에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가 잡스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목이 잡스러워요. 종목들이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UAM으로 좀 부각됐던 게 네온테크가 있었고 베셀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대표적이었는데 베셀은 종목 아마 망가졌습니다. 얘는 지금 환기 딱지까지 붙었어요. 여기서 막 시원하게 막 뭐 어떻게 하면서 해먹더니 환기 딱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요 동전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애가 네온테크 베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종목이 상태가 건드리고 싶지가 않죠. 시총 300억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번외죠. 얘는 이제 드론 그 중국 세계 1위 DJI 뭐 기업이랑 뭐 이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유통 이런 건데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도 그 DJI 때문인지 드론 키워드 엮기도 했고 그 외에 뭐 통신사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퍼스텍 여기는 좀 이제 방산 쪽 UA 드론 요거랑 좀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이즈 항공이랑 파이버 프로 등등 이런 게 이제 드론으로 좀 엮였었는데 사실상 종목들이 좀 공략하기 좋은 애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UAM 테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이런 아랍의끼리든 혹은 요 파리 올림픽 키워드를 앞두고서 여기서 뭐 좀 한번 뉴스 같은 거 붙이면서 좀 막 움직이면은
그때 누가 대장하냐? 지금은 과거의 대장이 지금도 대장하냐? 라고 하기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네온테크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온테크랑 퍼스텍, 하이즈항공 한 요 정도? 원래 베셀이 좀 끼는 좋아가지고 네, 얘가 환기다 보니까 시총 300억 조금 부담스럽죠. 아마 보면은 네온테크 위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이랑 뭐 거기서 또 뒤에 엮일 수 있는 드론 UAM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테마가 되고 그거랑은 조금 거리감은 있거든요. 뭐 엄청 임팩트 있거나 혹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억은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테마군들입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또 내일 관심 테마에서 좀 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